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1680선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0.05% 소폭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이 1.4% 정도 내리면서 장중에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동시효과 지나면서 1.2% 선으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특징, 외국인들이 단연 국내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후반부 들면서 또 기관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 개인과 함께 우리 지수 상승을 좀 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동시효과 때 좀 대거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 상황 나빴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약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하락으로 돌아서며 1680선을 내주기도 하는 등 오늘 168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차시연 매물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밤에 미국 증시는 주택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개선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역시 수급 상황을 호전시켰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1포인트 상승한 1693으로 장을 출발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장중에 기관이 매도로 전환한 이후에 매도폭을 늘렸고 개인 역시 차익실현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시금 장 막판 들어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9포인트 정도 상승한 1681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하락 반전한 이후에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오른 530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에 이내 하락 반전했는데요. 개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장중 내내 순매도로 일관해주면서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6포인트가량 하락한 520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520선 회복하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강하죠. 오늘 1.2%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81만 9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82만 원 선을 장중에는 회복하기도 했었습니다. 포스코가 0.19%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 현대차 조정, 한국전력은 2.6% 강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우증권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서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신한지주가 강보와 KB금융은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전자가 1.8%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전기전자업종의 매수세가 유입됐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어제 조정받았던 LG화학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2.5%나 급등하면서 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5%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안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어제까지는 상승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SK브로드밴드가 1.8% 올랐고 메가스터디도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다흠과 동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프로디프 소재, 성광밴드 등은 오늘은 조정받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특징 테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 삼성그룹주들의 흐름에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2%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 그 밖에 삼성 SDI와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도 보합권 내지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호텔신라는 2.5%나 급등했습니다. 네, 증시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인데요. 그룹의 구심점이 강화되고 또 의사결정이 신속해지면서 삼성그룹주들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LG이노텍을 비롯한 LG그룹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LG이노텍에는 외국계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흘째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LG가 1% 상승, LG전자 역시 플러스 1.8%, LG이노텍이 7%나 급등하면서 12만 3,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대우자동차 판매가 쌍용차 주요 차종에 대해서 국내 판매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보였고 자동차 관련주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역시 유입됐습니다. 현대차는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기아, 현대, 모비스가 모두 올랐고요. 쌍용차는 0.4% 상승, 대우차 판매가 6%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정부가 4대강 설립이 사업에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는 4대강 관련주들의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오늘 동신건설이 14%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쳤고요. 홈센터와 상목, 전공 등도 3%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난 23일 기준으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들이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제히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현대금속, 태창기업, 조인에너지 등이 오늘은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스펙주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펙주들의 상승 랠리가 꺾였습니다. 오늘 대우증권 스펙과 미래에셋 스펙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대증권이 장 막판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7% 오르면서 11,1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밖에 오늘 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LED 시장이 올해 55%나 성장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는데요. LED 관련주 중에서도 1위 서울반도체가 2.5% 급등했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LG이노텍이 7% 급등, 그 밖에 루멘스와 RT전자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후반부에 지수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소 쪽 198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소폭 내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26% 내리면서 51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20포인트가 깨졌네요. 519포인트로 좀 아슬아슬하게 520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90전 올랐습니다. 1138원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더욱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가 좀 초반에는 강세를 보여줬는데 전강 후약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미국 쪽 그리고 또 우리 시장 호재 악재 한번 나눠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뉴욕발 호재에 힘입어서 초반에는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상승폭을 좀 축소해 갔고요. 아무래도 지수 1700선을 앞두고 그 개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증가했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오후 들어서 그 싱가포르 그 선사의 부도설 등이 돌면서 그 현대중공업의 수주치 소설이 나왔고요. 그런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재를 정리해 보면 그 예상을 상회한 미국 2월 주택 지표 그리고 뉴욕 증시가 1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한 것 등 이제 뉴욕발 훈풍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달러 약세와 글로벌 긴축 우려 축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악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싱가포르 리맥스 부도설인데요. 그 전에 싱가포르 선사가 싱가포르 지수에서 한 30% 정도 주가가 폭락하고 그 차익 큰 가다로 인한 파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취소될 수 있다는 그 루머가 돌면서 어떤 이게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좀 그 루머로는 한 17척 정도가 수주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IR 쪽의 확인 결과 실제로는 한 3척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지수 1700선을 앞두고 개인과 기관의 그 차익 매물이 증가했고 지수가 조정받는 동안 순이익을 기록했던 주식형 펀드 설정 자금도 지수가 반등하면서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던 점도 금일 증시에 악재로 좀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 업종별로 좀 보면은 그 좀 뚜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음식료, 운수, 창고 등의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기존 수출주 그 전기 전자 업종도 그 강세를 기록한 점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수급은 그 외국인의 의존도가 높아서 외국인의 매수 여부에 따라 업종 등록이 좌우되는 좀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뭐 호재도 있었지만 악재도 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루머도 있었고 조선 쪽에도 악재가 되려면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소식의 영향으로 장중에 뭐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조선주들이 동반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뭐 미국 쪽으로 또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는데 뭐 오늘 밤 나올 만한 그런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 밤 미국에서는 신규 주택 매매와 내구재 주문 경제 지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 매매 지표는 그 금일 나왔던 그 주택 매매 관련 지표들과 같이 그 좀 개선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한 0.6% 정도 상승할 걸로 현재 전망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18개월 내 최고치까지 경신한 점과 어떤 그 뚜렷한 경제 지표의 호재가 부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익 실현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미국 쪽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유럽 쪽으로도 시선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지난밤 유럽에서도 독일과 프랑스가 이 그리스에 대한 IMF 지원 뭐 좀 구체화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뭐 EU 정상회담도 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쪽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그 재정 악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EU 강요 회의 등에서 EU 국가들이 그 그리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점 등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반면 또한 이제 추가적인 좀 악재 소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해소되기 전까지는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주의해서 관심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뭐 부정적인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에도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쪽은 168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코스닥 쪽은 520선을 좀 크게 무너뜨리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 그렇게 520선 밑으로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우리 증시 내일 시장 또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최대 관심사는 그 1680선을 돌파하고 1700선을 넘어 추가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그 1680선을 중심으로 그 번번이 추가 상승에 실패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그 지수 상승을 견인할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출구 전략과 유럽발 재정 우려 등 대외 악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글로벌 증시가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고 그로 인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이 어떤 그 지수의 정체를 지속시키는 걸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글로벌 증시 흐름의 영향으로 지수 1680선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4월 들어서면 1분기 실적 시즌에 진입하게 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단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그 실적 1분기 코스피 기업의 실적 개선에 관련된 제가 코멘트를 오늘 자료를 발간했는데 코스피 기업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분기는 코스피 기업의 실적이 지난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한 36%, 순이익은 한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코스피 기업이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분기 이후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 사기연금 그 마케팅 비용으로 일회성 비용이 많았던 관계로 그 09년 3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2%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다시 이제 1분기가 들어가면서 영업이익률이 8%까지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높습니다. 이 밖에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이제 수출주의 실적 개선은 지속되고 있고 환율 하락의 수혜로 음식료, 항공 등 그 업적의 실적 개선의 기대가 높은 점도 근본 실적
시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결국 국내 증시는 4월 실적 시즌을 돌입하면은 예상을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기존 박스권 상단인 1680선을 돌파하고 정고점을 넘는 추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뭐 실적 시즌을 또 대비해서 그런 종목군 쪽에 관심을 두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업종,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은 실적 기대가 높은 업종,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음식료, 항공, 증권, 은행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별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죠. 조정시마다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이인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오늘 이건희 회장이 오늘자로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의 경영 복귀는 2008년 4월 22일 퇴진 선언 이후 23개월 만입니다. 이 부사장은 삼성 사장단 협의회가 복귀 요청 건의문을 작성해 지난달 24일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 회장은 한 달여간 고심한 끝에 어제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핵심 CEO들은 그동안 공개석상에서 이 회장의 경영 복귀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 회장 본인도 경영 참여 가능성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경기 침체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평균 초혼 연령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만혼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해 혼인 통계에 따르면 혼인 건수는 31만 건으로 2008년에 32만 8천 건보다 18,000건, 5.5%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젊은 층이 결혼을 미룬 것이 혼인율 하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혼인율 추락과 함께 결혼 시기도 갈수록 늦어져 평균 초혼 연령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펀드 투자 손익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어 내달부터 펀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펀드 투자 손익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바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환매나 결산 때 과세 표준 기준 가격이 투자를 시작할 때보다 낮으면 손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손실을 반영해주지 않고 제로로 처리해왔습니다. 따라서 펀드 투자 손실이 반영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내달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펀드 판매사들은 바뀐 계산 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변동금리에 치중하는 쏠림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 1월 9.7%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9월 10.6%에서 10월 13.3%로 커졌다가 11월 12.5%, 12월 11.6%로 작아져 4개월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거듭 주문했지만 약발이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은은 시중금리의 하락세와 출구 전략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최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라이나생명은 고객이 사망했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 100여 건을 찾아내 1억 원의 보험금을 최근 지급했습니다. 라이나생명은 1987년 설립 때부터 작년 말까지의 계약을 모두 뒤져 시간이 지나 청구권 시효가 사라진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움증권은 내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에서 제1회 FX 마진거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하는 투자 설명회는 FX 마진거래 입문과 실전 기법에 대해 각각 2개 강의로 구성됩니다. 하나대투증권이 오늘 코스닥 상장사인 중국 기업 3노드 디지털이 발행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인 아리랑 본드로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발행했습니다.
삼성투신운용이 내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빌딩 다목적홀에서 VIP 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클래식과 함께하는 고품격 투자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삼성투신운용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달에 한 번씩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겸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1.2%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거래소 쪽에서는 대형주들 최근에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많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IT나 자동차 같은 그런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꾸준히 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조정이 좀 있을 시점이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추격 매수는 삼가할 것이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에 조금 접근을 하실 때 시장 뉴스에 조금 집중하시고 그 중심에 저희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한번 꾸려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